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죠.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번 6월 저점을 아직 깨지 못했고요. 요 근래 한 2개월 동안의 저점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은 그저께 급락을 했다가 어저께 살짝 반등을 줬고 다시 하락을 했죠. 추세적인 하락. 제가 지난번 라이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급락 다음 날은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역시 하락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죠. 전체적으로는 둔화가 됐는데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이 너무 올랐죠. 그럼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9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FMCA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FMCA에서 원래 시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러니까 0.5% 올리냐, 0.75 올리냐 이거였는데요.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이렇게 바뀌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하죠. 그리고 울트라 스텝 한 20% 정도라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은 연준이 1%를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못 올리면 연준은 아주 큰 실수. 이번에 1% 이상 못 올리면 정말 큰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11월 달쯤에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제 겨울이다 봅니다. 아시겠지만 근원 CPI가 유가하고 식료품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 올랐어요. 예상보다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둔화된 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버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근원 CPI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있죠. 러시아가 전쟁을 더 확전을 못 시킨다 그러면 에너지 건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갔을 때의 에너지 가격을 꼭 봐야겠죠. 만약 저는 에너지 가격이 140불에서 150불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간다면 연준이 이번에 1%못 올린 거가 천추현으로 남을 겁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0.75를 올리고 11월, 12월 두 번의 FMC가 올해 남았는데 11월은 0.5% 올리고 12월은 0.25를 올리고 난 다음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 4%예요. 올해 딱 4%를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잡기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유가가 요 근래 다시 재고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비축유가 없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계은행과 IMF가 경기 하락,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하네요. 이것이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미국은 한 14년 동안 시장 상승 요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유동성 투입이고요. 그 위의 지표와 그 위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유동성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지표가 좋아야 시장이 움직였지, 유동성이 회수된 상태에서는 어떤 지표가 나와도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세 전환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하는 그 순간까지만큼은 미국 시장은 반등은 있을지언정 추세 전환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미국 시장 여전히 하락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다우는 0.56% 빠지고 있고 나스닥 1.4% 빠지는데 지금 이 해외가 0.7%나 빠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이견을 찾아라 그랬죠. 어제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내려가서는 하락 이격만 넓힐 뿐이다. 여기서 반등 하락 이격만 넓힐 뿐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하락 이격을 넓히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지금 전저점까지 거의 다 왔죠. 예, 이게 지금 양을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저점 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더 많이 빠져야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 꼭 봐야 되겠죠. 유가 서브텍사 중진율을 저는 브렌트유보다는 저는 서브텍사 중진율을 주로 보는데요. 서브텍사 중진율가 오늘은 좀 빠졌네요, 그렇죠? 약간 빠졌어요. 그렇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난달 이번 달이나 그러면 지금 근원 CPI가 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운딩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저께 저녁 때 역외환율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장중에 1401원을 찍었어요. 1401원. 어저께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했죠. 구두 개입을 해가지고 일단 밀어냈지만 마이너스가 못 갔어요. 마이너스 안 가고 다시 올라와서 플러스권에서 일단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역외환율이 1401원을 터치를 하고 아마 종가가 1397원인가 8원에 아마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오늘 본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1398원에 끝났네요. 1398원에 끝났는데요. 오늘 본장에서 어떤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 본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본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환율을 좀 보면 환율이 지금 어제 장중한테 1397원인데 역외환율에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돌파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400원 안착시키고 끝나느냐 아니냐 이게 시장의 또 관전 포인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잊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 기본 베이스가 바뀌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이 시장의 움직임이 기본 베이스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이 멈추기 전까지는 어림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인상할 때 왜 자꾸 0.25만 하는지 모르겠다. 빨리 0.5씩 해야 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이 이번에 0.75를 다음 주에 0.75나 1%로 확률이 높은데 만약 그거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화 유출이 좀 될 확률이 있어요. 예, 벌써 나가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개입에도 이 환율이 계속 오르죠. 환율이 계속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너무 대응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준도 지금 뭐 간보듯이 금리를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항상 뭐 역사가 꼭 100% 맞지는 않지만 역사가 증명을 해요. 어떤 증명을 하냐면 강력하게 대응해서 빠르게 대응하기에 성공을 했어요. 느슨하게 하면 집니다. 네, 느슨하게 하면 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봐야겠죠. 그래서 왠지 이번 FOMC에서부터 11월까지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연준이 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외국인이 9월 들어서 죄송합니다. 매도를 강화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가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8월에 매수를 한다. 뭐 그런 뉴스가 많았죠, 그죠? 8월에 뉴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8월 달에는요 샀어요. 8월 달에는 샀어요. 8월 달에 지금 거의 매일 샀었죠, 그렇죠? 그래서 누계를 보시면 8월 달 한번 볼게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3조 6천억을 샀어요. 근데 지금 9월 되면서부터 9월 16일이죠. 9월 돼볼게요. 9월 돼보면
9월 1일부터 보면요. 1조 4천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해요? 예. 지금 8월 달에 산 게 지금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딱 얼마 남았어요? 보름 넘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딱 2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8월에 들어왔던 물량이 거의 다 9월에 나갈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강화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 매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8월 달에 외국인 환율이 적절하게 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환율을 일단 뭐 지난번 제가 제시한 1480원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오늘 라이브를 오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